이게 저는 자막이 없는데요. 뭐라 말했냐면은 YTN 방송에 나온 윤현숙 국제부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스 패배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가장 높은 유리천장 대통령으로 가는 길 역시 험난한 것으로 나왔다. 그니까 결국 유리천장 때문에 해리스가 진 거다. 뭐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아니 국제부 기자면 국제부 기자답게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이런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백지원 대변인은 여성으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이 유리천장 주장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여자라서 당했다라는 그 피해의식이거든요. 예. 그게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삶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게 만든 언어입니다. 제가 21년에 정치 시작한 이후로 항상 그 기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그 페미파리 하시는 분들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해리스가 패배한 거는 성별 때문이 아니에요. 성별 때문이 아니고 여자라서 진 것도 아니고 흑인이라서 진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역량 부족과 전략 부족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 기자분의 말씀을 이제 어제 이제 전달을 주셔서 저도 한번 영상을 봤는데 분석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을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스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왜 이입을 해요? 본인이 뭔가 일로도 막 인정받고 성취하고 있는 여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해리스의 삶을 봤을 때 크게 저 사람한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주눅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어제 이제 이후에 방송하는 거 보면 힘이 없이 다 표정 해요. 묻었어요. 무슨 나라 망한 줄 알겠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의아했던 게 트럼프가 이길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잘못된 믿음이 강했다는 건데 네. 그 기저에 깔린 큰 믿음에 그 기저에 깔린 게 이제 또 그 페미니즘, 그들의 이제 왜곡된 페미니즘이었던 건데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좌파에서 PC주의 아이템으로 쓰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페미니즘이에요. 왜냐면 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PC 같은 것들은 결국에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포장하는 그런 도구로밖에 채우려는 사용되지 거잖아요. 않는다. 그렇죠. 그만큼 나는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났어를 그런 사상을 통해서 충족을 하는 건데 이건 사실 현실에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작동도 할 수 없는 논리가 아닌 거죠. 감정인 거지. 그렇다는 걸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 또 뭐 여성 남성 얘기하는데 트럼프 지지한 거 보면요. 여성 남성 비율 보면 50대 50이에요. 맞아요. 네, 여성들 굉장히 많이 굉장히 지지했어요. 많았어요. 실제로 네. 이번에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네, 굉장히 높았고 뭐 백인 여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 전체 단위를 놓고 봤을 때 50%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유리천장이라니 그게 또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 트럼프를 지지한 여성들 중에서 뭐 스스로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이디 벤스의 여성 버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저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막 해리스의 패배가 뭐 대단히 뭐 혐오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여자라서 또 안 됐다. 저런 거는 전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힐러리 때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똑같아요. 네. 근데 힐러리랑 해리스 모두 저는 태생적인 한계가 짙은 인물들이다.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와이프가 정치한다. 또 그리고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의 부통령이 이어받아서 후보 교체해서 대선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남성에 대한 후광을 바탕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너가 할 수 있는 건 뭔데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런 분들의 시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같은 경우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마거렛 대처 예. 총리도 있지만요. 그 이후에 영국에도 여성 총리들 계속 나왔어요. 최근까지도. 그리고 이탈리아의 총리도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독일의 장수 총리 메르켈도 여성이거든요. 다 여성이죠. 갑자기 그런 기억들은 다 지워집니까? 유리천장은 뭐 거긴 없습니까? 더 할 수 있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엘리트 보수 정치가 굉장히 확고한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 본인 실력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 배경들이 다 뭐 귀족 집안도 아니에요. 중산층 출신들이고 대부분 서민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런 분들은 이제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게 습관이 돼서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여성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때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라서 뭐 나는 뭐 어려서 나는 어때서라고 자꾸 이제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 할 수 있는 도전도 놓치게 돼요. 기회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딪혀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흑백 요리사에서도 그쵸. 그 예. 조은주 셰프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뷰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여자라서 힘들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없다.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여자라도 당당하게 셰프로 성공할 수 있다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최초의 헤드 셰프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들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마인드셋이 다르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리천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못 올라가는 거고 그 파리 실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올라갈 수 노력하면 있죠.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까지 닿지 못했다면 다음에 더 실력을 길러서 다시 도전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성별에 막 제한적인 사고를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성별 가지고 스스로를 틀에 가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방송을 보고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더님이 정확히 말해주셨는데 해리스에 대해서 유리천장은 무슨 흑인 여성 덕분에 꽁으로 대통령 후보됐다. 맞죠? 그렇죠. 준비도 안 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된 거는요. 여성이고 흑인이고 민주당이어서 네. 그래서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정체성 정치라고 말을 하기 싫은데 정체성 이제 쉽게 말하는 정체성 원툴이랄까요? 시스템 말로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치에도 많아요. 나는 장애인이고 여성이니까 일단 너무 많아요. 지금 국회의원 우리 국회도 있어요. 해야겠다. 많죠. 네. 국회의원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많이 제해야 되지 않나. 많이 좀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MBC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뭐 혐오와 막말, 차별을 그것 때문에 조장했다. 이겼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차별 조장해서 뭐 미국 이대남들을 뭐 어떻게 했다. 이거 그냥 윤석열 대통령 공격했던 논리랑 그렇죠. 똑같은데 혐오와 차별 뭐 이런 것들 조장한 거 없고요. 제가 보기에 전혀 없었고 미국 이대남이 지지한 게 아니고 여성의 절반 이상이 지지를 했다니까요. 이대녀의 절반이 지지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지지한 이대녀는 뭐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XY 염색체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보 왜곡을 좀 이제 본인들의 희망사항 따라서 좀 하는 건 그만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는 게 옳은 말을 한다 싶으면 그 사람들의 메시지에서는 논리로 본인들이 막히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하거든요. 예. 그게 우리 정치에서도 있었던 것들이 가령 뭐 오세훈 시장 페라가모 구두 선동 같은 예. 것들. 페라가모 구두 평생 산 적이 없대요, 오세훈 시장은. 근데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때 언론들이 굉장히 난리를 정말 난리도 쳤었죠.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계속 헤드라인 보도를 하고 그럼 오세훈 시장이 하는 정책적 메시지는 안 들리고 구두 이런 생각밖에 안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쁜 저는 보도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17년도 대선에도 이 막말 프레임 홍준표 당시 후보에게 씌웠었거든요. 그렇죠. 강성 귀족 노조에 대해서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가 이제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담론을 꺼냈을 때 그냥 미치광이인 것처럼 막 그냥 막말만 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서 그런 진지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 또 그때 특히 페미가 이슈가 됐는데 페미에 동조하지 않았던 유일한 후보니까 또 이 사람 보고 뭐 여혐이다. 그때 여혐 프레임 그대로 씌웠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보수에서 후보를 낼 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끌려다니지 그렇죠.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에 호도되지 마세요. 진실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에 YTN을 비롯한 MBC, 뭐 JTBC 이런 방송사들이 노력을 해야죠. 패널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방송이나 기사 쓸 때 본인들의 희망사항 적지 마시고 사실관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저희 펜앤마이크가 보는 해리스 패배 원인 백지원 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전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해리스는 일단 여자라서 진 것도 아니고 유색인종이라서 진 것도 아니고 의지와 전략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역량이 부족해서 저는 패배를 당연히 했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해리스가 나왔던 게 아니라 바이든으로부터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뭘 해야 할지 이런 것들 메시지가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뭐 길거리 인터뷰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또 선거 직전에 SNL 그 예능 방송 나와서 그냥 허허실실 웃고 막 셀럽들이랑 뭐 인증샷 찍고 이러는데 그게 진짜 직전 며칠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그냥 TV에 나온 셀럽이나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상식적으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앞서서 우리가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정체성 정치, 그러니까 정체성만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게 좌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정체성은 플러스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토핑이 될 수는 있는데 메인 디시는 될 수 없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체성만 가지고 메인 디쉬로 모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토핑으로 올려야 될 재료를 이게 메인이다라고 주면 우리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랑 같은 현상인데 그리고 해리스는 또 정체성도 혼란이 있었던 게 본인이 원래 인디언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대선 전국이 되니까 또 흑인이라고 해요. 예. 이런 면에 있어서 흑인과 인디언들 모두가 인도죠, 인도. 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봤을 때 얘는 뭐지? 좋은 뭐 것만 인도면 취사하면 인도, 흑인이면 흑인 하나만 해야지. 특히 흑인 사회에서 특히 불쾌감을 준 게 흑인들은 또 피부톤에 따라서 저렇게 좀 밝은 피부톤은 또 흑인으로 인정 안 해주고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이런 사람이 또 갑자기 원래는 흑인 아니라고 했다가 또 흑인이라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이게 뭘 하려고 나온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도 어떠한 정책적 비전이 있고 뭔가 이런 게 어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모질한 부분들, 좀 이상한 부분들을 많이 노출을 해서 전 좀 괴기스럽다라는 생각했던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패배하게 된 건 또 일종의 바이든 리스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컸죠, 예. 네, 이게 트럼프 캠프에서 홍보할 때 활용을 굉장히 잘한 게 있는데요. 뭐 픽픽 혼자 쓰러지고, 뭐 넘어지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혹시 사진이 있나요? 스스로를 영상이 있습니다. 아, 네, 영상. 네, 영상 저희 한번 그 영상 하나 바이든 대통령 넘어지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네. 틀어주시겠어요? 예, 보고 얘기 나눌게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어요, 현지에서도. 네, 근데 예. 사실 저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저렇게 넘어지고 뭐 연설할 때 갑자기 고양이 꼬리를 밟고 뭐 그리고 본인이 갑자기 나는 흑인 대통령과 이런 최초의 흑인 여성이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백인 남성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치매 이슈나 이런 것도 생겼던 건데 저는 후보 교체가 되면서 사실 또 리스크가 커졌던 것은 많은 기업들이 바이든의 재선을 생각을 하고 후원금을 모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후원액이 훨씬 커요. 그렇죠. 트럼프 캠프보다 훨씬 그 규모가 큰데 이게 이제 후보가 그때 뭐 미셸 오바마 이런 사람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보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리스밖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후보 맞아요.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자기들이 이제 갖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해리스가 됐고 저는 또 교체 이야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백악관 내부에서도 저는 내부 정치도 또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바이든파, 바이든계, 뭐 해리스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갈등이 또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상했을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또 보시면 질 바이든 여사는 이제 빨간 옷을 입고 투표를 그렇죠. 했었단 말이죠. 질 바이든 여사가 아마 이 사진입니다. 네, 이게 공화당 상징이 레드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블루여야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빨간 옷을 입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부부도 트럼프 찍지 않았겠냐 이런 농담들도 있는데 전 진짜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참 해리스가 이렇게 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저는 낙선 소감도 안 하고 즉시 귀가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낙선 소감 따로 이제 다시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즉시 귀가한 게 참 좀 비겁해 보였다. 만약에 트럼프였으면 졌더라도 그냥 바로 했겠죠. 네, 농담이라도 한번 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역량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